사실 행정학은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조금 어렵고 나중에 가면 효자 과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그래서 저는 행정학을 선택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양입니다. 오늘은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행정학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도 이 행정학 공부법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고 저 또한 빨리 이 행정학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정학 공부를 돌아봤을 때 저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나 공부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설여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했는지 또 어떠한 계획 아래에서 공부를 했는지 이 정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행정학을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한 행정학 커리큘럼과 관련된 영상이고 다음 영상은 제가 어떻게 행정학을 공부하였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저의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과 그리고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조금이라도 행정학을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의 지방직 행정학 점수는 90점이었습니다. 2020년 지방직 행정학이 아주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를 틀린 것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이 두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문제를 잘못 읽음으로써 그러니까 실수함으로써 틀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채점을 할 때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실수도 실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90점을 맞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접해보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 이 학문 자체를 처음 접해볼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웠고 한 단원 한 단원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용어들 때문에 저는 공부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5개월 동안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릴 이 영상도 부득이하게 제가 들었던 강의 그리고 제가 수강했던 선생님을 위주로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단기에 계시는 김준규 선생님으로부터 이 행정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던 이유는 이 선생님의 교재가 매우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강의도 분명히 제가 들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공부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김준규 선생님의 교재가 매우 상세하고 그리고 가독성이 높게 보기 좋게 편집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김준규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고 교재는 물론이고 그리고 강의도 매우 깔끔한 그런 강의로 저는 잘 수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김준규 선생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직생활을 아주 길게 하셨고 매우 중요한 부처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행정학 과목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그 학문 자체가 정말 실제로 발현이 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학의 학문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고 그리고 김준규 선생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행정학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중요하고 또 어떠한 내용이 덜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과감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김준규 선생님께서는 강의를 하실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은 AB급으로 그리고 덜 중요한 부분은 CD급으로 나누어 주셔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실 때에도 이 AB급과 CD급 안에서도
전체 중요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100분의 90이면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또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겠죠. 이런 식으로 수치화시켜서 저에게 어떠한 내용이 더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AB급 위주로 집중하여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공직에 계셨고 또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의 트렌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올 내용들, 하지만 또 과거에도 나왔지만 또 다시 한번 나올 내용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계속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한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믿고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공부할 때 가장 큰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AB급,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AB급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CD급을 거기에서 덧붙여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AB급과 기출 내용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 한 80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 80점 그리고 플러스 CD급을 더 공부해서 그 이상의 점수를 맞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행정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의 5개월 행정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AB급 위주로 공부를 하고 CD급을 얹힌다라는 그 방향과 일치하는 그 커리큘럼을 제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한 행정학 커리큘럼은 디테일하게 나누면 12단계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가 기본 강의를 처음 들었던 단계입니다. AB급만 1회독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준규 선생님께서는 중요한 내용 AB급 그리고 CD급으로 나누어 주셔서 강의도 아예 따로 하셨습니다. AB급 강의를 하고 또 다른 시간에 CD급 강의를 해서 저는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이 AB급 강의만 쭉 순서대로 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빠뜨려진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뼈대를 세우는 일, 중요한 부분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에 처음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B급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행정학이 이러한 과목이구나, 행정학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 1회독 강의를 들을 때의 느낌은 물론 어려웠습니다. 모든 내용이 생소하였고 모든 용어들이 생소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내가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렴풋하지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의 강의를 믿고 듣는다면, 그리고 나만 열심히 한다면 내가 행정학을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강의 1회독 AB급을 다 들은 이후에 저는 그 김준규 선생님의 아주 두꺼운 기출문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께서 1회독 강의할 때에도 기출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 두꺼운 문제집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풀어주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문제가 잘 풀렸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배운 걸 바로 확인하는 그러한 단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풀렸는데 이게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AB급을 듣고 그 두꺼운 기출문제를 제가 푼다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풀리지가 않았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푸는 것과 제가 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실패를 하고 세 번째 단계로 다시 한번 AB급만 강의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약간 빠른 배속으로 다시 한번 AB급을 강의 1회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3단계였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었는데 이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꺼운 기출문제집은 제가 과감히 포기하고 김준규 선생님의 문제집 중에 핵단기라고 하는 기출문제 1000문제 정도로 이루어진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바로 답을 확인한 다음에 해설을 보고 이러한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리고 기출을 볼 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도와 그리고 기출 이력을 보면서 좀 더 중요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핵단기 1회독을 하면서 동시에 기본서를 회독하였습니다. 기본서도 제가 들었던 AB급 그 내용만 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로 저는 계속 핵단기 기출을 하면서 저번에 듣지 못했던 CD급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CD급의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AB급이고 이 CD급은 눈으로 익히는 정도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선생님 말씀 그대로 이 AB급 공부할 때는 다른 자세로 이 CD급을 눈으로 그리고 최대한 이해하는 그 단계에서 강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CD급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따로 복습을 염두에 두는 공부가 아니라 강의 안에서 그것을 제가 이해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 CD급을 들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5단계였습니다. 그리고 6단계는 계속 핵단기를 계속 회독하면서 이제는 CD급을 제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기본서 ABCD급을 제가 다 회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단계는 핵단기를 회독하면서 기본서 ABCD급을 모두 다 회독하는 그 시기를 제가 6단계 단계에서 거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기본서를 회독할 때에도 AB급에 좀 더 중심적으로 AB급에 집중하면서 제가 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단계는 핵단기 문제집을 2회독을 시작하면서 이 이지패스라고 하는 문제집을 함께 회독하였습니다. 이 이지패스 문제집은 이 기본서의 내용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었고 특별히 OX 문제들이 그 교재 단원마다 페이지마다 되어 있어서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OX 퀴즈들은 보통 기출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문들로 제가 그 지문들을 눈으로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 단계로 계속 핵단기에 2회독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이것을 다 본 이후에 기필코 필기노트라고 하는 그 또 노트를 또 회독을 하였습니다. 필기노트는 제가 7단계에서 회독했던 이지패스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김준규 선생님의 판서를 거의 그대로 옮긴 그 필기노트가 기필코 필기노트인데 저는 그것을 핵단기 2회독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 필기노트 1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째 단계는 핵단기 3회독을 하면서 동시에 기필코 필기노트를 2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고 그냥 바로 해설을 보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행정학의 개념과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을 때 좋은 것은 문제만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강의와 설명과 회독을 통해서 저는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더욱더 강하게 기억에 남길 수 있었고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 설명을 통해서 제가 또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 9단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10단계에서도 계속 핵단기 3회독을 하였고 필기노트 2회독 그리고 모의고사 또 다른 문제집을 또 푸는 시간으로 또 이 10단계를 보냈습니다. 이 11단계에서는 최빈출 400제라고 하는 교재를 제가 보기 시작하였고
필기노트 회독은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단아라고 하는 교재를 또 보았고, 그리고 앞에서 푼 모의고사 2권의 틀린 문제 위주로 제가 또 그것을 회독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핵단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첫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최빈출 400제, 그러니까 핵단기 천제보다 좀 더 압축되고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던 최빈출 400제를 가지고 마지막 기출 해독을 하였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봐야 하고, 그와 함께 동시에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빈출 400제 그리고 모의고사 때 틀린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단계로 저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5개월 동안의 행정학 커리큘럼을 총 12단계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지금 행정학을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행정학의 큰 물줄기, 큰 줄기를 잡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봐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행정학을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학은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조금 어렵고 나중에 가면 효자 과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그래서 저는 행정학을 선택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 행정학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들과 달리 이 행정학은 정말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정말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이유, 왜 행정학을 헬정학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행정학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행정학을 어떠한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였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면 또 행정학 공부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행정학을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했는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특별히 이 헬정학에서 행정학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특별히 이 헬정학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단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